네,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지금 새벽 5시 52분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뭐 시간 날 때 라이브를 통해서 종목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부터 10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자,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상환우선주 이야기 나왔을 때 이건 받아내세요라고 했다가 다음날 급등 나왔죠. 근데 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아온 거나 다시 없죠. 근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우려 섞인 이야기들 그리고 무슨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 때문에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맞아요. 피해 있는 거예요. 삼성 SDI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오정강 씨는 삼성 SDI 수석연구원 출신이고 전액 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해서 나와서 회사를 차렸더니 결국은 수주 한 번도 안 져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ATL,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얘한테 전액 공급받고 있는데요. 삼성 SD만 안 주는 거예요. 최근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근데 오늘은 오를 거예요. 오늘 오를 겁니다. 자, 의미 있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삼성 SDI 주가와 이렇게 이게 5% 올랐죠. 전고체 배터리. 자, 이 부분이 약간의 좀 전액 사업부에 대한 어떤 민감성, 이게 영향을 입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근거 없는 쓸데기 없는 영상 보지 마시고요.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 훼손 부분, 다시 이 부분, 상환우선주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보통주로 전환할 뿐이다. 그걸 전부 다 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5월에 있을 MSCI,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을 향해 된다는 거고, 오늘 영상은 좀 러프하게, 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 SDI 때문에 영향이 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현재의 배터리에 적어도 4배 정도의 가격을 붙여야 되는 부분인데, 얘네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1차, 2차, 3차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테스트 시제품까지 만들려면. 근데 얘네들은 고객사로부터 맞아요. 2027년도까지 양산을 하겠다. 이 말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어떤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을 때 1, 2, 3단계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1년씩 걸려요. 이 과정이.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2027년도까지 현재 과정을 1년씩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논리인지 아세요? 자, 100m 달리기 선수가요. 17초, 자, 10초 나왔어요. 그러면 300m 달리기, 300m 달리는데 30초 걸립니까? 이거 아니죠. 얘네들은 무리수를 띄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저가, 그러니까 즉 중저가 모델에도 탑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포르쉐나 2억 3억짜리 차 외에는 이 고가형 모델은 사실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여러분들 갖지 마십시오. 이 종목이 일단 이 단발성으로 시장에 오르는 부분에 이 한 영역, 자, 꿈의 배터리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중에 주가 훼손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이 대차 거래라고 하는 부분,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가져간 애들이죠.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감소 추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테슬라 주가가 7% 정도 올랐어요. 물론 4680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트럭 이야기 꺼내면서 양산을 분명히 2천만 대 정도 할 거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20만 대인가? 2천만 대인가?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역시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뭐 황화리튬 뭐 이런 어, 관련된 얘네들이 원하는 그 세부적인 부분이 사실 지금 기술력으로는 좀 맞닿지 않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얘네들은 기존의 방식, 니켈을 이용한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보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러프하게 설명해 드리냐면, 제가 이 영상을 진짜 오래전부터 찍어 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필드에서 뛰었던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15년 동안은 나름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고 1000억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을 다루는 방법과 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올렸던 영상들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일러드리면서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받아내도 됩니다. 어떠한 근거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지 너무 깊게 빠져드는 건 아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받는 건 사실이다. 다만 지금에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왜? 규칙성을 갖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해소돼 있습니까? 해소되어 있지 아니하죠. 그죠?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죠? 전고체 배터리 개발되면 이건 한 방에 풀리겠지만 쉽지 않으니까 2027년 러프하게 잡아도 이 정도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지아주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엔캠에 대한 부분, 전액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배터리가 다 써야 되죠. 자, 중국의 1등 전액 생산국, 그리고 전구체도 역시나 에코프로 전액이 중국. 둘 다 시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당분간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종목이 기계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이날도요. 35만 8천 원 찍는 게 고가입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이때 곱하기 36만 2천 원이 경고 종목이 해지되냐 마냐였죠. 근데 이달 33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 날 정확히 찍죠. 33만 원. 그리고 36만 2천 원을 끊지 않죠. 정확히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물량 중에 50만 주의 전환 물량, 이거 물량, 이거 물량 나온다고 하더라. 자, 미리부터 사전적으로 4월, 5월, 7월에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때 그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미리 빠졌죠. 그리고 오르죠. 자, 어떠세요?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시장에는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 반등을 하거나 더 빠지지 않으면 단기 저점으로 알아라. 두 번째,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단기 고점으로 알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자, 중요한 건 MSCI, 모건스타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은 얘를 포함하기 위해서 몸집도 적당히, 거래량도 적당히 완만한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중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상한가 한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24%인데요. 다시 또, 와, 신고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은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다만 상한폭에 대한 부분을 차츰차츰 어떠한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을 향하는 자세를 가기 때문에 제가 사야 되는 부분에서 반드시 영상을 찍잖아요. 이날도. 그죠? 자, 지금도 반드시, 접근을 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러프하게 잡아도 이 부분을 깰 수는 없다. 과거에 에코프로 머티 잠깐 보여드려야 되나? 이것도 영상을 하나 찍어드려야 될 텐데 찍어드릴게요. 역시나 이 부분이 MSCI 편입됐죠. 에코프로가 500원에서 100원까지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을 맞춰서 유일하게 됐는데 신규 상장주 치고는 얘도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해요. 어딜 넘기면 안 된다. 어딜 넘기면 다 지켜내요. 근데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이 주가까지 왔을 때는 로스컷이 나옵니다. 참고로. 근데 로스컷 나왔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 다시 와요. 이게 바로 코스피 200의 쉽게 말하면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의 흐름이라는 거죠. 역시나 지금 엔캠도요 코스닥에 이제 대형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오가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소된 거, 자 미리 말씀이면 뭐 미중 무역 갈등 해소된 거 있나요? 없죠. 전고체 배터리 지금 상용화되어 있나요? 없죠. 그죠?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고 했어요. 영상 자주 찍어 드릴게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길까요? 자,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종목도 코스닥의 대형주잖아요. 5조 정도 되는 4.5조 되나? 이 10조 정도 되는 이 바이오업황, HLB, 알테오젠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최근에 수급을 빨아먹고 있죠. 펀드 매니저도 똑같습니다.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제가 운용할 때도 항상 어느 정도의 분산 과정, 업종을 추종하면서 단기 거래도 일정 부분 하고 큰 판을 포는 전략에 대해서 가는 건 없잖아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거를 항상 하나 몰빵해서 승부를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때로는 시장의 흐름, 제롬 파울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한다, 인하한다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들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 많이 오르는 이유도 그거랍니다. 자, 룰을 이해하고 멀리 가기 위해선 때로는 이런 부분들 현재 올라서 사서 문제잖아요. 근데 가격 메리트는 현재 부분에서 22만 원, 23만 원에 거저먹기라는 거예요. 자, 사채 물량들이 두렵습니까? 자, 그 사채 물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오르기 전 1조 원일 땐 부담스럽다. 그죠? 지금은 그렇게 썩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 만든 스타트 기업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 그리고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거. 사실 이 부분이 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키워놓은 것도 어딥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스타트업은 항상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으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있을 이 변동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접근하면서 때로는 기회를 잡은 절차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죠. 최근에 있었던 종목 중에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어떤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오 시장의 개화를 틈타서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나왔을 때는 맞아요. 빠지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천억과 4조짜리를 비교 설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리 빠져 있잖아요. 스마트한 애들입니다. 다시 받아내는 거. 자, 우리 변동폭을 이용해서 5월에 있을 MSCI 전략대로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때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제가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타장 교수였습니다. 걱정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